네, 진주평론 진주자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전 부산일보 서부경남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2.3 비상계엄 전국이 급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월 10일입니다. 국회에서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결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12.3 내란 사태 8명의 혐의자들에 대한 신속 체포 동의안입니다. 재석 288인 중에서 찬성이 191인, 반대가 94인, 기권 3인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내란 사태 8명의 혐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12월 11일 오늘입니다. 오전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12.3 비상계엄 전국은 국회를 중심으로 일단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우리 경상남도 박안수 지사께서 도정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좀. 그러네요. 도지사가 도정 기자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올해 또 도정의 성과도 소개하고 했네요. 또 이슈가 됐던 명태균 관련 관여 의혹은 자기가 또 부인을 했네요. 박은섭 지사의 발언 내용을 좀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 사변 등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발령 상황에 부합하는지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 있었다면 누구든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조기 퇴진이 필요하고 탄핵이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 더 빠른 퇴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박안수 지사께서 이제 이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이제 입장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죠? 그렇네요. 그런데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박안수 지사는 뭐 탄핵이 더 질서 있는, 오히려 더 질서 있는 퇴진이 될 수 있다, 더 빠른 퇴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자기가 소속된 국민의힘의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와 안덕수 총리간의 옆에 압수했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탄핵은 아니다. 탄핵은 방법이 아니다고 이야기했던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 있네, 그죠? 일단 대통령 조기 퇴진 일정을 좀 일단 빨리 좀 내야 된다. 그리고 야당에는 또 다수당으로서 또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 비상사태 해결에 좀 나설 걸 촉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거 밝힌 거고, 다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도 심각한 내용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밝혔네요. 일단 광역 단체장으로서 또 경남 지역의 대표는 또 경남 광역 단체장으로서 일단 입장을 밝힌 거는 저는 좋은 어차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2024년 올해의 도정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긴급한 상황, 국가적 사태에 대한 자기의 소신을 밝힌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 자택에서 만난 것을 포함해서 한두 차례 만난 기억이 있다. 그러면서 2022년 지방선거 때 경선을 거친 경남도지사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도 명태균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지사에 대한 도지사도 연루되어 있는 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데 꾸준히 제기되고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또 입장을 밝혔네요. 그리고 또 경남도에서 이제 비상계엄 사태
또 후폭풍이 사실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경남 지역에 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총력을 기울여 달라 하는 그 민생안정 그 특별기관 돌입을 선언을 했고 이제 후속 조치를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과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과 소비 촉진 운동을 좀 전개를 하고 지역 경제 예산은 불용 없이 소진을 좀 해라.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날을 자율 운영을 좀 해달라라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좀 했습니다. 보정전 최고 책임자로서의 입장도 밝히고 대책을 세우겠죠. 세우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당분간 후폭풍이 상당히 되고 여진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전망되고 있죠. 걱정이 됩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도 화답을 해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등 정책 현장과 소통을 좀 강화를 하고 경남 경제의 중요한 그런 시기인 만큼 경제 주체들과 함께 경남도를 중심으로 책임감 있는 민생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안정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예비비 사용, 예산 조기 집행,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 총력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당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하지만 선언적 의미, 제 생각에는 선언적 의미이지 싶은데 이게 이리 되면 이런 국가적 비상사태가 오면 제일 먼저 움츠리는 게 이제 소비자들의 지갑이 움츠러들게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사실 일단 아마 적법한 행정 행위 외에는 거의 안 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어요. 위축되죠. 위축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전국적인 문제지만 참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 비상계엄 전국을 인해 가지고 사실 삶도 좀 살림살이도 좀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잘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2.3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 경상국립대 재학생하고 졸업생 교수들이 비상시국 회의를 꾸린답니다. 그 내용도 좀 간단하게 보면 그 비상계엄령 선포와 그 다음에 탄핵 불발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날 첫 준비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이제 오늘 11일 그러니까 촬영 기준은 오늘입니다. 가자 캠퍼스 민주광장에서 시국대회를 하면서 시국 선언문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 각 전국에 있는 각 대학들이 사실상 이게 당 예전에 80년대 있다가 거의 사라졌던 그렇죠. 이제 이런 시국 대회나 시국 선언문이 이번 12.3 그 비상계엄령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40몇 년 만에 부활한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대통령의 조기 퇴진 내지는 탄핵 이런 문제 해결 안 되면 계속되죠. 계속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문제고 저도 80년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만은 사실 공부한 것보다도 이게 시위나 요런 문제가 더 큰 문제, 더 크게 기억에도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도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이거. 윤석열 탄핵 경상국립대 비상시국회의 명칭이 그렇고요. 이게 조직을 왜 꾸렸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은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었다. 45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령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7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선열들의 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순식간에 무너진 순간이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기문란을 자행한 자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 45년 만인데 이 시계가 21세기의 시기가 4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대학의 이 대자보라는 게
크게 오랜만에 대자보가 다시 등장하고 야, 이 IT 시대에 그죠? 손에 전부 그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이 시대에 카톡이나 뭐 이런 텔레그램으로 하든 그런 SNS로 SNS 하든 이런 시대에 대자보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지금 80년대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70년, 80년대로 비상계엄 자체가 참 참말로 안타깝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각 대학에서 뭐 시국 선언을 한 지가 좀 오래됐고 이미 천주교 그 정의구현 사제단에서도 그것도 그런 이야기들 좀 데자뷰. 했죠. 제 같은 경우는 뭐 데자뷰입니다. 70년대 요신 시대, 그다음에 군부 독재 시대 때 겪었던 일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나이가 60년대 이게 다시 뭐 돌아가야 되나? 인생을 차라리 돌려주는 게 어디 싶은데 이 부분은 이게 일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뭐 국회에서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나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과연 국회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요구를 잘 파악해가지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쪽에 힘만으로 이게 안 되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에 소속된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국민의힘 자체 당 전체에서 이걸 뭐 입장이 선회한다든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참 풀 수 없는. 보면 저번에 그 탄핵 불발되고 나서 그 경향신문 일면에 국민의힘 의원들 그 105명 한겨레 신문인가? 일면톱에 나오거든데. 한겨레도 경향신문에도 그게 나왔거든요. 뭐 그랬든 어쨌든 간에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을 진짜 긴 역사적 측면에서 보고 역사를 두려워한다면 당연히 탄핵을 그때 당시 우리 불과 8년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보면 보수 측에서 먼저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앞장섰는데 지금은 그에 대해서 뭐 한번 겪어봐서 그런지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예 뭐 씨알이도 안 비킬 상태니까 참 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진짜 정치인들이 한 번 더 긴 역사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자기들이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죠. 저는 그런 게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물론 뭐 이익이나 자기 정치적 이익이나 이런 걸 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러한 부모들 누구 부모들이잖아요. 아버지고 그런 분들이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 국회의원을 하면 몇 년을 하면 뭐 늙어 죽을 때까지 할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단지 이러한 사안 안에서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긴 하겠는데 저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자식들에게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각이 여러 시각이 자기들은 뭐 뻔히 알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입으로는 계엄령이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탄핵은 아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뭐라 그래 아이들이 이게 저도 뭐 아이들하고 1박 2일 다녀왔는데 제가 아이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어요. 저 사람들 왜 저래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힘들더라고. 도대체 저 사람들의 생각은 도대체 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치적 행위가 참 일반인들이 우리가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정치공학적인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도 당연한 건데 우리가 볼 때 당연한 건데 그게 당연한 방향으로 안 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어저께 책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맹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마땅히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된다. 근데 어질지 못하면서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 이러한 것은 그 악을 백성들한테 퍼뜨리는 일이 된다라고 맹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한 명자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이번 일은 이제 악의 씨앗을 대한민국의 심장, 민주주의 심장에 주사를 했다라고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기 전에는 이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현들, 공자나 명자나 뭐 예수나 뭐 석가모니나의 그 서인들이 남긴 좋은 말들이 제대로 이렇게 이 세상에 전파되고 그대로 행동 실천됐다면 그 지금처럼 다시 우리가 교과서를 다시 보고 또 뭐 경전을 보고 그러니까 다시 열심히 되뇌고 공부해야죠. 할 이유가 없을 것인데 그동안에도 여러 불합리한 부조리한 것이 그렇죠. 많이 발생하는 게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진주시 의회에서 2025년도 진주시 본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었습니다.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세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했습니다. 뭐 제가 그 회의 동영상을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일단 이제 예비 심사에서 이제 개수 조정을 하죠. 예비 심사를 한 부분에서 이제 각각 이제 전체 개수 조정 발표를 하시는데 뭐 몇 개 사업에 뭐 얼마 정도의 금액을 삭감했다 뭐 이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 본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했고 6억 원이 삭감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 6억 원은 아마 망진산 종합 안내소 구축 사업입니다. 회의 영상을 보니까 이제 망진산뿐만 아니라 그 옆에 비거공원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시에서는 종합 안내소를 좀 구축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아직 시설들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종합 안내소를 구축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아마 그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만 일단 수정안은 6억 원이 삭감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했는데 일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현재로서는 7건에 77억 3,424만 5천 원이 삭감이 된 걸로 보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조금 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를 좀 바로 받아보지를 못했고 일단 그 관련 언론 보도상에 따르면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계 용역비가 23억여 원이고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 공사비가 53억여 원인데 아마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추진단 공공건축과 운영지원사업 해가지고 6,240만 원이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 5건에 1억 2,882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아마 사전에 그 예비 심사가 되기 이전에 언론 보도가 사실은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보면 이게 본예산 예비 심사는 뭐 아직까지 일단 이제 용어가 예비 심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산은 시의회 예결특위가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마지막에 본예산을 통과해야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비 심사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예결특위에서 다 못하니까 각 상임위 이게 상임위에서 먼저 한번 훑어보는 거죠. 이게 필요 있나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각 상임위에서 예비적으로 한번 심사를 하고 최종 권한은 예결특위에 다시 회부가 되죠. 예결특위에서 결정이 되면 그게 이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시키면 성립되는 것인데 예, 이건 이제 현재는 예비 심사에서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더라도 삭감되었더라도 또 통상적으로 예년의 경우를 보면 부활하는 예산은 부활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네? 그 진수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강진철 위원장이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내일까지 예결특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를 12월 13일에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내년 본예산을 최종 이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아마 예결특위 끝나는 내일까지도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울 거고 본회의가 되는 12월 13일 이후에 2025년도 진주시 예산의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강진철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모실 수 있으면 한번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특히 상당수도 모르는데 예산이 이제 예산안이 집행부시로부터 오잖아요. 그럼 내년에 이 사업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이러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그게 필요한 사업비가 확정된단 말이죠, 예산이. 근데 시의회에서 이게 시급성이나 뭐 필요성에 의해서 삭감이 되더라도 예산 자체가 이게 완전히 날아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또 뭐 추경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게 이제 자원은 남아 있고 단지 집행만 못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시의회 협의나 내지는 뭐 시의 설명을 통해서 내년 중이라도 이게 꼭 사업이 또 필요하다 할 경우는 삭감된 예산도 추가 경영 예산을 통해서 예산안을 통해서 또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다시 편성돼서 그게 다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특히 본게 이게 예비 심사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할 것이라고 한 이거 공공분뇨 공공처리 시설 이런 문제 지금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아직 뭐가 절차가 안 됐다든지 해서 선정위원회 자체도 아직 구성이 안 됐고 했기 때문에 일단 보류라 보면 되죠. 보류 그죠? 이 사업이 예산이 삭감되는데 뭘 또 보류? 아니 삭감이라는 뜻이 삭감이라는 뜻이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사업 진행이 일단 보류 내용인 거다. 돈이 없는데 진행을 못 했죠. 진주 평론에서 이번에 이제 진주시 의회 본예산 이제 예비 심사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이제 그 업무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일이 뭐냐하면 2025년도 진주시 본예산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진주시가 내년에 각 분야별로 어떠한 일들을 추진을 하는지 그게 굉장히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게 언론에 보도 안 됐던가요? 우리 그러니까 뭐 각 지역에 제목만 나오는 거죠. 제목만. 뭐 무슨 사업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제목만 나오는 거고.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시장이 시정 연설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입해서 하겠다. 그게 시정 연설인데 그때 보면 내년에 주요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나오죠. 근데 아마 설명했을 건데 그걸 보면은 한번 설명한 거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맞는 건지. 근데 사실 뭐 여기 있는 지방에 있는 우리 그 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런 걸 이제 짚어줘야 되는데 내년에는 뭐가 진주시가 뭔 사업에 무슨 사업에 돈을 얼마 투입해서 중요한 사업을 무엇을 추진한다 역점 사업 이런 건 또 상세히 분석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뭐 이게 시급을 다루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각 위원회별로 뭐 중요 사업들도 좀 이야기하고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그 앞에 예결위원장이나 저 운영위원장이나 집행부에서 안 하려면 위원장한테 내년 사업이 주로 예산에 뭐가 중점적으로 반영이 됐고 역점 사업이 뭡니까를 물을 수도 있는데 저는 시국장님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국장님 바쁘니까. 뭘 바빠요, 바쁘기는. 시민들한테 뭐 내년에 무슨 사업 합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 그건 이제 국장님들은 또 위에 또 시장님들 계시고 해서 사실 뭐 그 시장님 나와서 하면 제일 좋지만 또 옆에서 또 물 분위기 흐리고 있습니다. 각종 분위기가 아니고 사설을 또 쭉 이어가지고 아니 시민들에게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합니다 하는 거는 진주시로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그걸 시정 연설에 하니까 시정 연설에 신문에 한 페이지 나가지고 한 게 끝인데 시정 그걸 연설문을 분야별로 좀 알려드리고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알려드리자는 건데 뭐 자꾸 옆에서 뭐 했는데 뭐 또 하자고 그걸 하려면 시에다가 시 홈페이지에 다 떠가 있을 건데. 예산은 떠가 있죠. 예산 떠가 있고 근데 어떤 시민 중에 어떤 사람이 내년에 시가 뭐 예산서 보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잘 없고 우리가 또 관심 있는 분야를 요새 뭐 정보 공개 청구 제도도 잘 돼 있고 하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뭐다. 정보 인터넷으로 오늘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예산 예산 저는 들어갈 이유가 없고.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게 그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그 이제 예비 심사를 할 때 K기업가 정신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예산이 크지도 않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되는 모양인데, 근데 오경원 진주시 의원이 K기업가 정신은 어떤 사상적인 논쟁이 아직까지 있다. 이게 분명한 역사적 어떤 기록이나 이런 역사적인 뭐라 그래야 되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정의가 내려지고 한 그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그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K기업가 정신 교재를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진주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초등학교 교재로 사용하는 이는 신중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어떤 증명된 것도 아니고 지역에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뭐 K기업가 정신하고 지금 남명하고 K기업가 정신하고 뭐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정신은 통하는 거 아닙니까?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되지. 그 진주시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진주시 책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그 관광진흥과에요 책이 만들어졌던데 네. K기업가 정신으로 네. 미래 영향 키우다. 네. 이거 국장님 보셨죠? 네. 그 보시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뭐 경의사상, 남명조식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그 이제 학문적으로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사상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전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K기업가 정신으로 같이 갈 때 그러니까 이게 강강으로 갈 것 같으면 강강으로 가시고요. 이게 그러면은 기업가 정신으로 갈 것 같으면 경제통상국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의원님, 만약에 기업가 정신이 아니었으면은 굉장히 통상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희들 그 이야기는 K기업가의 정신, 그 당시에 이분들이 이야기하신 사업보국이나 애국애민 이런 쪽에 그다음에 그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정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의사상을 통해 가지고 한다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연결고리를 여기에다가 책을 만들어서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이따가 선생님이 되실 분이 저한테 좀 보내주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내용 자체가 이걸 초등학생들을 가르쳤을 때의 위험성이 있다. 뭐냐, 정보 왜곡 및 오류가 전파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기 처음에 딱 보시면은 기업가 정신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여기 남명 조식이 나와 있어요. 조식 선생님 저 좋아합니다. 근데 연결을 하시더라도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광에 있어 가지고는 뭐 곰이 뭐 마늘 100일 먹으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거는 만화고요. 근데 저희는 이걸 가지고 전파해서 기업들에게 우리가 기업 친화 도시라는 거를 알려주는 광고용이면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16세기에는 남명조식 경의사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질문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제 각제의, 정인홍, 조정도, 17세기에서 19세기 후반에는 이익, 유영원, 정약용, 허전 뭐 이래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기업가에서 기업가 정신에서 구인의 허만정, 이병철, 조홍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부자나무 있죠. 부자나무도
1921년 5월 9일 그 다음에 옹겨와 함께 신고 가꾸었다고 전해집니다. 지수초등학교에 있는 LG 구인의 삼성 이병철. 삼성 이병철은 몇 년생이냐면요. 이때 나이가 10살이에요. 10살. 그죠? 그러니까 이걸 신화로 이렇게 하는 거는 되는데 초등학생들한테 교육 자재로 이렇게 썼을 때는 그 정보 왜곡 및 오류 전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의 학습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학생들한테 줬을 경우에는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업 성취도가 저하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상실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것은 위법성인데 이제 교육기본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육청하고 논의를 했다. 그래서 수업에 안 들어가고 방과 후에 교육자재로 들어갑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교육조제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학부모 민원 및 소송 가능성도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학부모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인해서 자녀의 교육이 훼손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민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걸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진주 지역의 하나의 정치죠. 이것도 이 문제도 요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면서 예산에도 예산 심의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네요. 보니까. 예. 그게 이게 사실 그 앞에 있는 이제 부자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앞에 그 뭐 세 사람이 뭐 같이 뭐 시험 봤다 샀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K기업가 정신 좋고 남명 정신 좋은데 다만 그걸 충분히 그런 교육을 했을 때 충분히 거기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에게 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이나 아직 정신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것이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시가 이걸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교육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하고 하는 것들은 정말 조금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 아마 오경원 의원은 그걸 이제 이야기를 내용을 지적을 한 그렇게 것 보는 같습니다. 시각도 있어서 아마 이게 운영상 삭감된 거 없고 지금 완전히 삭감된 건 아니잖아, 그죠? 지금 예비 심사에서 예비심사니까. 이게 이제 난주 최종 예산에 관한 최종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결 특위에 있기 때문에 난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어떤 시각에서는 이런 문제도 진주 지역의 자랑거리고 한데 초등교육의 중요성 맨날 이야기하잖아 우리가 초등교육의 중요성.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남명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는 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남명에 대해서는 이미 그 퇴계 여왕과 쌍벽을 이루는 유학자로서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이들에게 남명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두 손 들고 찬성을 할 것 같아요. 초등교육 수준에 맞는 정신교육. 그러니까 우리도 남명과 K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최소 10분 이상을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남명과 K기업가 정신을 연결시켜버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토론이나 지역의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맞으니까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교육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 앞에 그 최구식 그 선비 문화 뭐죠 덕산에 있는 거 선비 문화연구원 한국 선비 남해학연구소 말고 선비 문화연구원장이 그 강의할 때 들으니까 이해가 가던데요. 남병 정신과 기업가 정신의 연계가 그것도 뭐 또 정대율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정대율 경상대 경영학과 교수가 그 추출해낸 요 원류의 K기업가 정신 어디서 나왔느냐? 뭐 실천? 아니 K기업가 정신 대한민국의 조선의 유학자들 중에서 보국 안민 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그게 추출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영 생뚱맞지는 않다. 뭐 여러 시각이 있겠죠. 제가 이게 계속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만약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차적이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무조건 맞다. 우리가 볼 때는 맞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런 교육은 그게 초등학교 교재로 사용을 했기 그런 교육은 때문에 아니겠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경원 시의원이 여기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거거든요. 일반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일반 시민들이나 대학생 더구나 CEO를 꿈꾸는 청년 기업인들한테 CEO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그 친구들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로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좀 신중하게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K기업가 정신 지역으로 봤을 땐 좋죠. 거기다 맞춘 이게 교원 연수의 운영 사업비 1,000만 원인데 그 초등교육에 적합하도록 교재가 꾸리든지 우리가 검토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의원도 이제 오경원 의원도 모르는 거죠. 이 책자를 교재를 발간을 했다 하는데 그 교재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 뭐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게 맞게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편찬됐겠죠. 안 그래요? 그것도 교육 그 진행되는 부분도 초등생들한테 대학생이나 일반인들한테 하는 교육 과정을 그렇게 강의할 것도 아니고 초등생들한테 맞는 교육 과정으로 그러니까 남명 선생의 경위 사상이 그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경위 사상이 K 기업가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사람이 있죠. 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있고 하는 그걸 이야기예요. 기반으로 진주시는 그 K기업가 정신 수도를 선언을 했고 선포를 했고 그 진주시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요 경영학회에서 K기업가 정신 지역에서 이제 그 대기업 총수들이 많이 나왔다 어령의 솥바위처럼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다 남명을 끌어들이고 뭔가 이론적으로 굉장히 무수히 많은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조차도 저는 이게 지역적으로 한번 다시 논의돼야 될 문제인데 이걸 아이들 교육에까지 이걸 갖다 있는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경원 시의원도 그런 생각이고 저 역시도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맞지 않은 것 같다. 지역에 뭐 K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모르겠으나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남명과 하는 것 지금 정대열 교수라든지 진주시가 이야기하는 남명과 기업가 정신을 연결시킨 그 내용을 가지고 내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선생들이 그 안에서 교육 교재를 만들 것이고 그럼 여전히 검증되지 않고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선생들이 다시 그걸 뺏기는 거에 불과한 건데 저는 오경원 의원의 지적에 저는 동의에 맞고 근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그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투자를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K기업가 정신과 낭명 정신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세미나도 하고 뭐 유명한 사람들 불러와서 하는 건 알아요. 그러나 지역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물론 저한테는 아니 이거 그것도 하던데 참 국제 포럼도 하고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황 대표 이야기하는 이게 영 생뚱맞고 영 아닌 걸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일방적인 얘기라는 거지. 지역의 유학자들한테 유학자들뿐만 아니고 그럼 뭐 대학 교수들이 그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 세계적인 교수들이 와서 그럼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했잖아 수차례. 그럼 영 또한 생뚱맞고 영 아닌 걸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이죠. 그 세미나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걸 봐도 왜 남명과 K기업가 정신이 연결되는지를 비판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으로가 지금 항상 모든 사안은 양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양면. 양면을 지금 양면과 측면이 있고 염두에 안 두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내용들을 초등학생들 교육의 교육 자료로 근데 교육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또 아마 이게 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됐다는 것은 그 뭐 상당수 인원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일단은 뭐 자기들은 그렇게 봤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않고 예산을 하는 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시각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각을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오경원 시의원의 지금 주장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 사안은 이런 일이 있다만 전달해 줘야지 이게 우리가
판단 황대표 생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처사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니 그거는 충분히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거 한테 너무 이야기한 거 그냥 전달만 하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K기획과 정신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오경훈 의원의 지적처럼 굉장히 어떤 사상 논쟁이 있거나 지역에서 완전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 교육의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K기업과 정신과 난맹의 연결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맞으면은 하는 거고 틀리면은 이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그냥 이걸 하는 거니까 그냥 시에서 뭐 당연히 맞으니까 하겠지.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그 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요 문제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오경훈 의원이 이거는 초등학생 교재로 사용하는 거나 초등학생한테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삭감했다. 그럼 삭감한 이유가 있고 또 그 사업을 삭감한 이유를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오경훈 의원이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만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왜 오경훈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면 무조건 지금 그냥 오경훈 이야기하면 또 오경훈 이야기 맞는 거고 시가 이야기하면 시가 맞는 거고 이렇게 된다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시간을 논쟁을 하고 하는 거는 저희 가서 하면 되지. 포럼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세미나 가서 자기 주장을 주장하는 건 좋은데 이걸 뭐 굳이 지금 지가 하는 시책에 대해서 그렇게나 열을 올리고 할 내용은 아니다.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요. 그런 내용은 난 아니다 이렇게 보지는 거지. 내가 K기업가 정신에 지금 저를 이상하게 만드는데 K기업가 정신과 난맹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그러나 오경훈 의원이 시의 예산을 가지고 그걸 예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독재 시대에 하는 거지. 그냥 지가 하면은 그냥 다 해야 되고 하는 거죠. 이런 자유롭게 지역에서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런 공산주의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K기업과 난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기고를 한 적도 없고 다만 이 시가 이걸 역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K기업과 정신에는 저는 찬성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어령도 하고 있고 충분히 지역의 어떤 고유 콘텐츠라든지 어떤 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겠지만은 지난 진주대첩 역사공원 할 때 진주시가 그 밑에 바다 각석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진주 제2의 기적인이라고 하고 K기업가 정신을 역사화를 시켜버렸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혀 지적하지 아니하고 이미 역사적으로 기적이 아닌데 이미 기적화 시켜가지고 이걸 또 아이들에도 교육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난맹과 연결 부분은 이는 많은 논문들도 지금 나오고 국제 포럼에도 하기 때문에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 이걸 역사화를 시키고 지역에서 이게 맞다라는 식으로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한다라고는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초등교육 썰려면 또 예산 뭐 복원되면은 또 쓰면 되죠. 그러나 이거는 거를 지역에서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이게 논란이 됐고 일단 뭐 예비 심사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그 정도 하면 되지 뭘 삭감됐는데 뭘 그거가 열을 올리고 그래 그냥 열을 올리는 게 아니고 옆에서 지금 아내들 이야기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간다 이 말이. 너무 많이 가는 게 그럼 이런 이야기도 못 해요. 지금 비상계엄 윤석열을 지금 탄핵해라고 하는 시국에 뭐가 무서워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못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하고 견해 차이입니다. 단순히 본부장님 의견이고 저희 의견이 차이일 뿐이고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1,000만 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너무 너무 열을 열을 많이 내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예산 사건 아니 가지고 그만 옆에 이야기하면 야 맞습니다. 그 넘어가면 그만 해결될 일을 무엇이 아니니 사고 자꾸 또 그걸 사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오늘 위클리 이슈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진주 평론에서 12.3 계엄 사태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지 않느냐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적이 있어서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주시 의회나 진주시가 이번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과거에 제8대 진주시 의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본부장님 뭐 신문에 다 났는데 이거 뭐 다시 할 필요가 있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본회의를 12월 3일, 13일에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진주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저희들이 좀 내 가지고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 PD 오늘 너무 우리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원래 목표인데. 그러면 완전히 내만 박살나게. 아니죠. 박살나기 무슨 박살나요? 아니 방어가 얼마나 공격보다 방어가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 공격하기 쉬워요. 저는 공격한 거 없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지 뭐 이 시가 나는 이 생각이 시가 진주시장이 안 그래도 자기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좀 아니 그런 했어. 그런데 혐의가 있으니까 더더욱 안 해야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뭐. 그런데 이걸 이제 공격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시의 중요 시책으로 추진한 거 돈도 많이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제3 내가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하면 이런 소리를 안 들어도 되지. 근데 그런 소리를 많이 듣지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는데 지역의 중요 컨텐츠죠. 진짜 지역의 중요한 컨텐츠인데 컨텐츠를 요 앞에도 뭐 우리 저 대첩광장 이야기도 할 때도 나오지만 이 중요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컨텐츠를 이렇게 뭐랍니까 좀 합의를 또 다 이끌어낼 수는 없잖아. 아, 그렇죠. 100%다 이끌어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에서 제가 뭐 교수님하고 한 3번 정도 하고 통화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남명과 K기업가 정신의 연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근데 정대율 교수는 거기서 희한하게 그걸 끌어냈어요. 지금 정대율 교수가 지금 경영학계에 대한 한국 경영학 학회장이던데. 근데 잘 끄집어내더라고. 본부장님 태계를 여기 가져와도 돼요. 태계를 가져와도 되고 이게 조선의 실학자들 박지원, 박재가 이런 유학자들을 가져와도 다 돼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지. 그런데 태계는 여기 사람이 아니잖아. 저 안동에 있고 남명은 진주 출격 출신이기 때문에 끌어낸 거지. 그럼 형님 우리가 고전 공부를 20년을 했는데 그러면 사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숙이라고 어떻게 이걸 잘 버무려서 잘 만드느냐. 야, 너 오늘 밤 새자고 막 오늘 밤 새고 끝. 요 앞에 그냥 다 잘라. 끝. 끝내. 자, 오늘 진주평론 진주자 위클리 이슈는 오랜만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아주 재미가 있었고 저는 공격하고 뭐 공격을 했다는데 저는 공격한 바 없고요. 오늘 일단은 한 12선 비상계엄부터 시작해서 K기업가 정신까지 어떻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좋은 내용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가 고생했습니다. 네, 형님 고생했습니다.